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최정입니다. 오늘도 티타임 글로벌 IT 정보가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저와 함께 지금 출발하시죠. IoT다, IoE다.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그 영역 간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죠. 이 네 개가 싸워서 누군가가 이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하는 위클리 T 시간. 애플 개발자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할 건데 안녕하세요. 네. 상 키운다 들어와라. 하나의 콘서트를 봤다. 네, 티트렌드 구두에 디스플레이가 나와요? 보석 같은 존재인 보석 거죠. 같은 존재. 네, 오늘의 티. 이 사물 인터넷. 이 말도 많고 굉장히 뭔가 많이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역시 그 실체가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건데 이제는 사물 인터넷 개념이 무엇이냐를 떠나서 지금 현재 어떤 비즈니스 양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 건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경영 컨설턴트 그리고 박경수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말이에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 뭐 이제 IoT다, IoE다. 뭐 이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논할 단계는 사실 넘어섰죠. 대부분의 분들이 다들 사물 인터넷이 뭐다라고는 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빅플레이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인의 사물 인터넷 영토를 넓히려고 예.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큰 회사들이 이게 시장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뛰어들었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크게 네 가지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통신 쪽, 그리고 통신사. 삼성이나 LG 같은 제조사, 제조사. 그리고 구글이나 애플 같은 플랫폼 업체, 그리고 플랫폼 오라클이나 IBM 이런 솔루션 업체들 총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진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통신 진영의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죠. SKT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의 라이프에 대한 사항들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 리바트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거울에서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개인의 건강 정보나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예. KT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어떤 습관에 기반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산출하는 상품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홈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스락이라든지 CCTV 서비스인 맘카 등의 제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라이프 스타일과 스마트 홈 네, 뭐 굉장히 이쪽에 밀접해 통신사가 있죠. 관심이 좀 많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미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홈 시큐리티라든가 아니면 홈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네. 자동으로 집을 컨트롤한다든가 아니면 보안 관련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ICT 시장 자체가 예. 네트워크가 없으면 이제는 인프라가 없으면 아무런 서비스가 그렇죠. 제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뭔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네. 뭔가 좀 더 수익원을 더 올리겠다라고 이제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 네.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 IoT 시장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구글이 가장 대표적인 이 플랫폼 사업자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선 처음으로는 스마트 홈 영역인데요. 네스트 랩스라는 업체를 네. 인수를 했었죠. 맞아요. 이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큰 금액을 썼어요.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기준으로 해서 총 한 462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잘 짜여진 특허 포트폴리오를 이제 무형 자산인 거죠. 이런 자산을 인정을 해서 흔쾌히 비용을 지불한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이 직원들에게 대부분 구성이 애플 직원입니다. 어. 그래서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아이팟을 만들었던 토니 파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CEO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업체를 인수를 한 건 뭔가 스마트홈 분야에 특허를 가지고 자기만의 세력을 키우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동차 제조업체도 스마트카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조적으로 좀 기계 장치가 도와주는 형태인데요. 구글은 약간 다른 차별점이 있는데 완전 무인 자동차입니다. 아, 그 이제 최근에 영상에서 봤던 버블카라고 차 기자님이랑 예. 좀 닮았죠. 저도 코알라 닮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왜 저하고 닮았습니까? 저 약간 예? 코알라 좀 닮았다고 예. 일단 이렇게 전혀 같이 지금 약간 충격적인 발언을 네. 그래서 무인 자동차를 통해서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도로라든가 교통 상황 예.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뭐 무인으로 운송을 해주거나 뭐 택시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물품을 배송하는 이런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구글이 로봇의 두뇌가 될 수 있는 인공지능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뭐 데이터적인 뭐 자질은 있다, 역량은 있다라고 판단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로봇 팔을 만들 수 있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를 9개를 인수를 하면서 로봇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애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애플의 가장 특이한 점은 2013년에 아이비콘이라고 해서 비콘 붐이 불었었죠. 이번에 뭐 WWDC에서도 이제 아이비콘이랑 그런 원래 서비스, 애플페이 결제까지 붙여서 뭔가 오프라인 시장까지 뭔가 커머스 시장까지 뭔가 애플의 시장 영역을 넓히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역시 이제 자동차 이야기, 스마트카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뉴스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물건만 파는 그런 뭐 쇼핑몰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다 아마존에는 랩 126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어서 하드웨어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전자책인 킨들도 이곳에서 개발을 해냈고요. 파이어폰 에코라는 집안에서 쓸 수 있는 로봇 비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커머스 업체다 보니까 온라인 커머스 업체다 보니까 물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뭐 또 드론을 네. 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드론으로 배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아마존 물류센터에 키바 시스템즈라는 업체를 인수해서 창고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아마존이 클라우드, AWS로 가장 유명하죠.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IoT의 두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뭐 사물 인터넷 업체들이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조사 진영. 제조사 진영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일단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현재 한 스마트 홈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카, 산업 인터넷 분야에서 이제 제조사들의 움직임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 홈을 살펴보면요. 아마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과 LG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과 LG의 이제 전략이 조금 다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을 서로가 연계시켜서 통합시키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LG 같은 경우는 이제 기기에 대해서 제어하는 작업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뭐 홈챗을 통해서 보일러 꺼주세요 하면은 보일러가 이제 자동으로 꺼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카 이미 뭐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이 스마트 카 분야에 투자를 했습니다. 빌리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리라는 업체가 일반 자동차를 스마트 카로 바꿔주는 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동차에 그 기기를 꽂으면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자동차 내에 이제 컨텐츠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칩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 칩 만드는 회사들도 다양한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더군요. 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텔이라든지 퀄컴 같은 업체들이 이제 단순 칩 제조에서 넘어서 패션 웨어러블 팔찌를 이제 개발을 했고요. 어떤 컨셉트카, 스마트 컨셉트카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솔루션 사업자. 어떤 분위기입니까? 솔루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들이 많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뭔가 기업 경영에 있어서 효율화를 뭐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시스코라든가 IBM, 뭐 인텔,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뭐 대표적인데 이 솔루션 사업자 자체가 하나하나의 이제 제품을 만든다기보다 좀 규모가 좀 크죠. 스마트 도시 또는 어떤 기업이 이런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뒤에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지금 이제 통신, 플랫폼, 그리고 이제 제조, 솔루션 한 4가지 진영이었던 움직임, 대표적인 진영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요, 이 4개가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4개가 싸워서 누군가가 이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이제 전쟁이 이제 막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누가 우군을 많이 끌어들이냐, 누가 더 많이 연결시키느냐가 이제 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 표준 컨소시엄을 통해서 본인의 우군을 계속 모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결국 누군가 표준을 잡아야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표준화 전쟁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표준화 전쟁에서는 지금 우군을 끌어들이는 정도고요. 스레드 그룹이라든가 OIC, 올신 얼라이언스라는 그런 표준 단체들이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 전략 자체가 어떤 표준 단체가
승리를 할 거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양다리 전략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가 이길지 승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 시스코라든가 예. 뭐 이런 업체들도 여러 군데 표준 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사물 인터넷의 미래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비즈니스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 한 5가지 정도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첫 번째는 뭐 비즈니스 모델들이 사업자들이 변할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중심의 세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자체가 어떤 센서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센서에 의해서 데이터로 이제 만들어지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조그만 스타트업들이 IoT 제품을 계속 내놓게 될 거고요. 그렇죠. 큰 기업들이 M&A를 하게 될 테고요. 그래서 M&A 시장과 다양한 스타트업들에게 기회가 생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쟁과 협력의 공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물 인터넷이 만물의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만큼 영역이 되게 넓습니다. 그리고 영역 간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과 협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자, 마지막으로 약간 좀 뭐 우려되는 이야기가 좀 있군요.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데이터로 이제 세상이 움직이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서로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하는 위클리 티 시간. 좀 더 똑똑하게 IT를 배우는 법 티타임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인터뷰가 가능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게임쇼 E3 2015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개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기 게임 개발자들이 모두 나와 역대급 작품을 첫 시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탁자에 홀로렌즈로 마인크래프트를 실행시키자 특수 착용 없이도 생생한 증강현실 게임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홀로렌즈는 단일 CPU와 GPU, 홀로그래픽 처리 장치가 탑재됐으며 3D 홀로그램 광학 프로젝터와 연동시켜 증강현실을 극대화시키는 기기입니다. 지난해 E3에서는 6곳의 가상현실 업체가 참여했지만 올해는 27개사로 5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E3 2015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게임 시대를 여는 전초전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 맞은 것처럼 우리 게임하면 아프겠죠? 가상현실 게임의 전성시대인가 봅니다. 오큘러스는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인 가상현실 기기 오큘러스 리프트의 정식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전면부에 수십 개의 위치 추정용 포인트가 달려있고 안경을 쓰는 사용자들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는데요. 더불어 MS와의 제휴로 양손에 쥐는 신개념 게임용 입력 도구 오큘러스 터치도 전격 발표했습니다. 마치 버튼과 방아쇠가 달린 팔찌와 같은 모양새로 사용자는 이를 가지고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3에 가지 못한 게 참 아쉬운데요. 게임 세상 E3 조만간 티타임에서 소개됩니다. 기대해주세요. 러테거스 대학 컴퓨터 과학자 아메드 엘감멜과 바박 살레는 창조성에 따라 예술 작품의 순위를 매기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분석 결과 뭉크의 절규와 리히텐슈타인의 노란 정물, 모네의 해 뜨는 샤일리의 건초 더미 등이 창조적인 예술 작품으로 뽑혔는데요. 한편 연구진은 이 알고리즘을 향후 음악, 도서 등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의 기준을 기계가 정한다는 것이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의 미의 기준은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좋아요를 체크하지 않아도 게재된 글을 읽는 시간을 통해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법을 공개했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의 글 읽는 속도 측정은 해당 글이 다른 글에 비해 5배 이상 오래 걸렸는지를 판단, 읽는 속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측정 방식이 도입될 경우 이용자가 흥미를 가질 만한 소식을 이전보다 좀 더 정확하게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내가 뭘 얼마나 보는지까지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당신이 선택한 IT 티타임. 여러분의 스마트한 생활을 위해 위클리 티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네, 테크수다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장혜림, 남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말이죠 그 애플 개발자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할 건데 두 분 말고 특별히 네.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 계십니다. 소진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 기자님. 예, 지난주에 뵙고 그렇죠. 예,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뭐 오랜만입니까? 일주일 만에 뵀는데. 네, 자 애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노트, 키노트에 거의 많은 게 이제 녹아 들어가 있죠. 올해 발표된 것들이 이제 애플의 주력 상품이죠. 맥북과 아이폰의 운영체제가 일단 2개 업데이트된 버전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애플워치에 들어가는 운영체제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One More Thing이라고 해서 발표를 한 것이 애플 뮤직입니다. 애플 뮤직. 일단 이제 맥을 쓰시는 분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맥이라는 거는 애플 그 고유의 어떤 그 브랜드죠. 네, 네. 이번에 새로 네. 업그레이드 된 건데요. 이름이 엘캐피텐, 그러니까 캐피탄이라고 읽어야 될지 캐피텐이라고 엘 읽어야 캐피탄, 턴이든 탄이든 뭐 예. 어쨌든 이것도 지명이죠. 전 버전 네. 이름이 요세미티였잖아요. 예. 근데 엘캐피텐은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 안에 있는 그 암벽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버전에서 조금 더 사용 경험이 편하도록 그렇게 개선해서 간다, 혹은 기능을 추가해서 간다, 아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고요. 아이폰이랑 아이패드랑 사용 경험이 좀 비슷하게 가는 네. 이런 경험의 통일성이 좀 있었던. 맥 OS 다음으로 사실 이제 그 강조했던 게 또 iOS 아니겠어요? iOS 뭐 9. 사실 여기서 저는 이제 그 주목했던 게 시리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요? 결국은 구글도 인공지능, 그 머신러닝에 이제 주목을 해서 구글 나우, 구글 포토. 사실 그것도 굉장히 머신러닝이 들어간 이제 개념인데 어떻게 개선했습니까, 시리가? 네, 상사한테 메일이 옵니다. 몇 네. 시에 회의가 있을 거다. 그러면은 여기서 시리한테 회의가 가까워 올 때 나한테 한 번만 다시 상기를 시켜줘라고 네. 하면 그 회의가 가까워지면 이제 푸시 알림을 주는 형식으로 예,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똑똑해진 거죠. 인공지능에. 근데 지금 IT 기업들이 이렇게 머신러닝에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서비스 고도화가 가능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진 서비스 같은 걸 제공을 하잖아요. 데이터베이스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죠. 그 머신러닝이라는 것 자체 이름이 기계가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을 배우느냐 했을 때 사용자를 배우는 거잖아요. 사용자가 언제 어디 갔다는 거를 사진으로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주고 예.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예, 예, 그런 예. 경험에서 좀 예. 머신러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애플페이는 어쨌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에서도 네. 한다. 주목할 만한 건 영국에서 이제 대중교통을 사용할 때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 지난주 장 기자님하고 우리가 그 블루버틀 커피점에 가서 우리가 그 커피를 마셨지 않습니까? 그왜 사생활이 네. 예, 거기 보면 이 소매 결제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요. 예, 저 사진 찍어놨어요. 예. 스퀘어라는 그런 업체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그 키노트를 보니까 스퀘어하고 애플페이하고 이렇게 출시해서 미국에 있는 소매 그 결제 시장을 갖다가 모두 애플이 예. 장악하겠다라고 이렇게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게 네. 뉴스를 예.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뉴스를 생산하겠다는 건 아니죠. 일종의 플랫폼을 예, 맞습니다. 구축하겠다는 얘기를 네. 했지 않습니까? 독자들이 신문이나 잡지를 기존의 미디어를 볼 때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가장 최적화한 상태로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거고, 이미 네. 여기에 뉴욕타임즈나 CNN 이런 것들이 같이 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이미 페이스북에서도 그렇죠. 인스턴트 아티클이 나왔죠. 예. 이 컨텐츠 시장에 대응을 하는 그 업체들의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걸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서진호님? 쉽게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동영상 추적 예. 오, 예. 이게 이런 게 또 맛이죠. 이렇게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을 네. 정리하면 그 뉴스 소비 행태가 네. 웹에서 모바일로 넘어오고 있죠. 넘어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 시장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뉴스를 만드는 입장에서 마음이 좀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애플 뉴스에 티타임
그걸 들어가게 해주시면 저희가 열과성을 다해서 납품해드리겠습니다. 예, 갑자기 교육적이네요. 예. 자,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이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쓸쓸해 보여요. 지금 네. 말씀하고 계신데 쓸쓸해 보여요. 목소리가 안 들리고 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네. 생생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 그러면 안 나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 정리했어요. 예. 아, 예. 제가 대신 정리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해야 될 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one more thing. 예. 네. 이제 반응이 좋았나요? 사실은 조금 뭐라 그럴까, 김샜다고 그럴까요? 왜냐면 예. 그 키노트 전날에 소니 CEO가 아. 매체를 통해서 네.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지를 또 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1년 전에 비트라는 그 뮤직 서비스를 헤드폰과 함께 이렇게 합병을 했기 때문에 네. 애플 뮤직이 서비스가 뭐 이렇게 반영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재미나는 것은 사실은 그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의 선두주자인 스포티파이가 있는 CEO가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렇게 발표되는 게 이제 발끈해가지고요. 그렇죠. 트위터에다가 글을 남겼다가 지웠어요. 아, 지웠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견제 또는 혹은 뭐 경쟁자 상태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예. 이 실시간 스트리밍 음악이라는 건 네네.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혀 생소하지 않죠. 네. 우리는 이미 이제 겪고 있는 얘기인데, 이제 애플은 미국 중심으로 해서 확산시키겠다는 얘기고, 아이튠즈는 참고 삼아 한국에서는 안 돼요. 됩니다. 네. 애플 뮤직도 한국에는 당분간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애플 뮤직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좀 하고요.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애플 개발자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네. 사실 이제 그 언론들 반응이 어떻죠?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그 애플의 팀쿡 CEO가 다양성을 중시하겠다고 예.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다양성을 중시한 기업만이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음. 그래서 이번에 WWDC에는 여성 임원들이 예. 무대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사실 제가 이제 막 하려고 했던 얘기 제가 이거 뽑아왔지 않습니까? 네. 저 역시 티타임 최초로 여성 두 분을 모셨다는 말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아니 먼저 이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이래 된 거예요. 지금 아니 기분 확 세게 지금. 아무튼 뭐 제 마음이 그랬다는 게 저희 그 티타임 역시도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네. 예. 이번에 이제 WWDC에서 좀 가장 강조를 했던 게 콘텐츠라고 콘텐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오프닝 무대에서 버드맨이라는 영화 패러디 해가지고 이제 보여준 바가 있는데 그랬을 때는 이제 애플이 콘텐츠에 다시 좀 집중을 하고 있구나 이런 면을 또 볼 수도 있겠다고 또 볼 수도 있고요. 많은 부분을 열었잖아요. 뭐 스위프트라던가 여러 가지 개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개방을 했다는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의 네. 그렇군요. 애플과 개방의 단어는 조금 이제 생소하시죠? 안 맞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키노트에서 가장 큰 함성을 질렀던 순간은 네. 스위프트라는 그 컴퓨터 그 랭귀지가 있습니다. 네. 이 스위프트라는 언어가 이제는 OS X뿐만 아니라 한 회사가 멀티 OS 플랫폼들을 개방형된 그런 어떤 개발자 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데 매력적인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이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글과 애플이 어쨌든 개발자의 오래걸 끝냈지 않습니까? 네. 애플과 구글의 어떤 그 개발자회의를 보고 난 소감, 요걸 정리하면서 저희가 이제 요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자들에게 제발 우리 것들을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렇게 개발자 생태계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갑시다. 네. 판 키운다 들어와라. 판 키운다 들어와라. 예.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개발자들에게. 구글 I.O. 같은 경우에는 미니 앨범을 툭툭 냈다. 어. 근데 애플 WWD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콘서트를 봤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즐기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기 샌프란시스코 이제 잠들 시간입니다. 예. 편안하게 주무세요. 예. 자, 그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쳤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고백을 하자면, 제가 이제 그 구글 개발자 회의 그 현장에 있을 때 영어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고 있는데 누군가가 천사 같은
천사 같은 여인이 바로바로 번역을 해서 내용을 보내줬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야, 저기 또 그 새벽이었지 않습니까? 새벽? 네, 새벽. 술을 한 잔 먹고 그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왜 말씀하세요? 야, 이거 음주를 해서 이 보니까 이 마소기자들이 말이죠. 주로 밤에 무조건 술을 먹습니다. 예. 1년에 300일 술을 먹는 철의 여인, 그리고 1년에 한 250일 술을 먹는 뭐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저기 이제 티타임을 방송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방송인으로서 이제 데뷔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주시는 분들이 예. 진짜 방송이니까 예. 이렇게 멘트를 남겨주셔가지고 아니, 누가 진영의 누가 그런 멘트를 당했습니까? 누가? 네?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명 이름을 좀 붙이는 것 같고요. 엘캐피터는 사실 혹시 그 만화 기억나세요? 버니벅스 나왔던 루니툰이라고. 루니툰? 예, 한 만화가 있었는데 아실 세대인데 예. 아실 만한 세대신데. 저는 그 장혜림 기자하고 비슷한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예. 이제 뭐 터닝 뭐 이런 거 아니면 잘 몰라요. 네. 턴업인데요. 턴업이라고? 아 예. 이제 잊고 있었네요. 턴업, 네. 턴업 여인. 그런 턴업 여인. 예. 잠시만요. 왜요? 기다리세요. 그래요? 지금 IT는 머신러닝을 갖다가 주목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백엔드 단에 있는 아니야. 왜냐면 지금 우리 여기 샌프란시스코 현지에서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제 얼굴만 나옵니다. 지금 네, 그쵸, 보시다시피 그쵸. 예. 네. 이거를 다 비춰드리고 싶은데 뭐 이 정도로 만족해야죠 뭐. 그래서 다른 화려한 시스템도 다 그냥 그래요. 네, 티트렌드 이만희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IT 기술과 예. 패션이 접목되는 사례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먼저 일단 국내의 삼성전자가 네. 최근에 소개한 이 갤럭시 S6 제품이 음. 그 신제품 발표 행사가 아니라 패션쇼 행사에서 먼저 소개가 돼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갤럭시 S6와 엣지가 먼저 선보인 거는 이제 MWC죠. 네. 국내에서 처음 런칭할 때는 패션쇼를 통해서 네. 런칭을 했다. 네, 맞습니다. 오. 서울 그 패션 위크라고 하는 예. 패션쇼 행사에서 먼저 이 갤럭시 S6 제품이 국내에서는 선보였어요. 어떻게 선보였습니까? 네, 컬러 자체가 좀 특이하잖아요. 네. 뭐 기존의 화이트, 블루, 골드 이런 컬러뿐만 아니라 그 블루 토파즈, 그린 에메랄드 이런 예. 좀 독특한 컬러를 선보였거든요. 어. 그게 좀 기술적으로도 컬러를 내는 게 그렇게 쉽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블루 토파즈가 그냥 파란색이란 걸 그 이상이란 얘기죠. 파란색인데 약간 그 토파즈는 보석이잖아요. 그 영롱한 그런가? 컬러를 약간 더 추가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자체가 보석이다 이 얘기인가요? 보석 같은 존재인 보석 거죠. 같은 존재.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IT, 그러니까 스마트 제품이 패션을 끌고 가는 개념이에요? 오히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패션쇼장이 무대 자체가 뭐 블루라든지 그린 이렇게 컨셉으로 꾸며졌기 때문에 예. 실제로 거기에 참여했던 고객들이 그 앞에 나와서 갤럭시 S6로 촬영도 해보고 모델들하고 같이 촬영도 해보고 이런 이벤트도 마련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삼성이 패션쇼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기존의 패션 업체들도 예. IT 기술을 좀 활용하는 사례들이 요즘에 빈번해지고 있어요. 뭐 그 속옷 브랜드로 유명한 빅토리아 시크릿 이런 예. 브랜드들도 그 3D 프린팅으로 제작이 된 속옷 이런 것들을 패션쇼에서 뭐 공개를 한다거나 랄프로렌 같은 업체도 패션쇼 행사 자체에서 뭐 이런 4D 기술을 활용을 합니다. 예. 그 패션쇼 자체가 약간 스크린, 그 패션쇼 무대 자체가 다 스크린이 되는 거고 4D 그 경험을 그 참여자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그것과 동시에 보니까 삼성이 예전에 기어 S 냈을 때는 보석을 막 박아놓고 네. 그런 한정판으로 낸 적이 있었고 또 노트 같은 경우도 몽블랑 그리고 또 이번에도 보니까 또 한정판이 있더군요. 아이언맨. 네, 아이언맨을 아예 이제 그 커버에 디자인을 씌워가지고 네.
야, 그게 또 그 애들이 그걸 또 사달라고 난리라고 하는데 결국 또 이것도 보면 이제 패션이나 어떤 컬러 이런 마케팅의 그렇죠. 일환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삼성 말고 또 다른 사례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버추얼 피팅 그런 기술들이 또 패션 업계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FX 미러라고 해서 예. 네, 실제로 이 오프라인 상점 앞에 디지털 스크린을 설치를 해두고요. 예. 고객이 그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 체형이라든지 네. 사이즈 같은 거를 자동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어보는지에 대한 느낌을 버추얼하게 구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요런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 매장을 가면 체험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일반 매장은 아니고요. 예. 미국의 그 웨스트필드라고 하는 대형 몰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LA 토판가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네. 거기서만 일단은 시연을 해볼 수가 있는 그래요. 거고요. 이런 사례를 직접 체험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아, 저한테요? 7월 17일 아. 저희가 IT 콘서트를 합니다. 네. 그 콘서트에 오시면 수많은 아이템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알겠네요.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광고를 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아예 그 소재 자체에 그런 그 IT 기술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션 소재. 그래서 예를 들어 그 구두 중에서도 예. 우리가 그 전자책을 볼 때 이잉크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잉크 디스플레이가 구두에 접목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구두에 디스플레이가 나와요? 네, 이잉크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휘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구두의 그 발목을 감싸는 부분에 그 이잉크 디스플레이가 접목이 되고 그러니까 구두 한 켤레만 있어도 여러 가지 그 패턴을 구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무늬, 다양한 컬러 이런 것들이 예.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신을 수 있는 구두입니까? 그렇죠. 실제 구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되겠죠?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가장 이제 좀 발전한 단계로 가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들에 웨어러블 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단계까지 발전할 예정입니다. 자, 앞으로 어떤 또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네.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타임 오늘은 사물 인터넷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결국은 누가 이기냐, 누가 질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협력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가는 것, 그 공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